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희연입니다. 자유와 연대, 투쟁 현장에 등장할 법한 이 슬로건은 지난 9월 21일 유엔 총회 때 사용된 대통령 연설문 제목입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규범 체계를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어려운 사람과 보편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라 했던 발언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맴도는 기운은 공식적인 언급과는 사뭇 다릅니다. 생존권을 외치는 투쟁 현장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기업 중심의 정책들에 노동자는 더욱 소외되는 현실인데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같은 모습에 현장은 더욱 분노하게 되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책임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와 일부의 욕심을 위한 연대를 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울산공장 63년생 정년퇴직 예정자 각 사업부별 간담회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특별 고용자 차량 DC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 경과사항을 보고했고 9월 배치 전환 추진 일정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노동계약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서명운동을 알렸습니다. 끝으로 제17회 인권 마라톤 대회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인권의식과 건강을 함께 성장시키는 행사이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부조직실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전국에 퍼져 있는 금속노조 장기투쟁 사업장을 방문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투쟁 현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릉 신일정밀지회는 지난 213일 전면 파업투쟁의 성과와 22년 단체협약 쟁취사항을 공유했고 안산 와이퍼분해는 부당한 회사 청산 절차에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 경과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거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 노사합의와 관련해 이행 및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현장의 동지들은 노동의제가 무너진 시기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9대 집행부는 앞으로의 투쟁에 더욱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일 지역위원회 노동안전보건 부국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온라인 정기 안전보건교육 운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업무의 시간 월 2시간 이상 교육 콘텐츠를 수강해야 하며 연장 임금이 지급됩니다. 개인 스마트폰과 PC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전용 태블릿 PC가 그룹 단위로 배포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 20일 1사분기 근골격계 예방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동지들은 치료 과정과 프로그램 규정 및 처우 개선, 예방을 위한 용품의 질 향상, 산재 승인 이슈까지 총 21개 안건의 합의 결과를 놓고 사측 담당자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정확한 문구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고 추후 재협의에 놓인 안건들에 대해서는 더욱 압박을 가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했습니다. 지부 노안실은 근골격계 질환이 자동차 산업에서 없어지기 어려운 질환인 만큼 대책 마련의 중요함을 짚으며 개선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조직문화 담당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박용주 부지부장의 인사말과 함께 22년 단체 교섭 이후 현장의 분위기와 평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본관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문화 행사를 복귀하며 차기 행사에 수정 보완할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조직사업 및 여성문화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2일 여성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김영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성평등과 노동법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노동 관련 규범체계와 해석, 성평등의 헌법적 근거 및 기본법 등 남성이 다수인 노동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이어 제35-8차 여성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부와 각 사업부 위원회 현안을 공유하고 여성조합원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처리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건에 따라 하반기 노사협의와 실무협의, 그리고 23년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제3기 조합원 개인 출연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우리사주 조합원 희망자에 한해 연 4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출연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 보유기간은 1년이며 보유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현대차 증권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에 접속 후 현대자동차 우리사주 출연금 납부 신청 화면을 통해 가능하고 현대차 증권 방문이나 모바일 앱 더 H모바일을 통한 접수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사주 개인 출연 제도는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는 기존에 채택된 노동기본권 선언을 개정해 한 가지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1998년 만들어진 기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이렇게 4분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즉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추가해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를 국제적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노동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세계에 퍼지는 가운데 같은 달 우리나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화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시행령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그 의도를 밝혔지만 법령의 축소와 처벌 완화, 그리고 CEO 책임 면책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힘을 빼려는 시도라며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노동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걸, 그리고 이는 노동의 세계적 기본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현대차 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